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쟁은 바로 보급이다. 그쵸.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보급을 맡아서 해야 될 플랫폼 중에서 굉장히 장거리 그리고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플랫폼이 바로 항공 플랫폼에서는 수송기죠. 맞추셨습니다. 수송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이 수송기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독일이 우리 지금 현재의 수송기의 버금가는 전방이 열리고 그다음에 후방 램프 개념이 있는 그런 것을 벌써 구현해냈을 정도로 그것이 계속 이어오면서 오늘날의 이제 수송기가 된 거죠.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된 게 사실은 수송기고요.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송기는 굉장히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뭐 민항기 뭐 만들면 수송기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쉽게 느끼는 게 의자도 안 들어가고 네. 따지면은 뭐 미사일 안 붙여도 되고. 그러니까 통 안에는 기계, 통 비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약간 그런 화물선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수송기 만들기 쉬웠으면 우리가 진작 만들었겠죠. 이렇게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수송기라고 하면은 그냥 안에 텅 빈 단순한 형태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 안에를 어떻게 화물로 채우고 그 내구성을 갖게 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항공 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타는 거 정도 여객기가 아니라 무거운 몇십 톤짜리 전차나 장갑차, 포탄 그리고 군인들이 타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장비 다 가지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튼튼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빠른 시간에 빨리 내려야 되고 하니까 뭐 동체도 튼튼해야 되고 바퀴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수송기나 항공기보다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항공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말씀 주셨던 거에서 제외된 것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취약한 게 수송기를 노리는 맨패즈나 적의 대공 미사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한 그 커다란 플랫폼이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항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동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그런 수송 능력이지만 그 팔레트 기술이라고 그러죠. 수송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엔진이죠. 엔진 파워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고서는 수송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좀 더 작으면서도 그거 이상의 수송 능력을 발휘한다면 엄청난 성능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 전선에서 활용을 되니까 또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단거리 이착륙 능력. 그러니까 전장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략 수송기보다 전술 수송기들은 이 부분은 뭐 거의 필수입니다. 어느 정도의 간이 비행장 한 400m, 500m 거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700m 정도의 어떤 활주 능력이 있는 데서 착륙도 하고 이륙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도 활주로가 일반 활주로가 아니라 약간 비포장 활주로도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최근에 이제 느꼈던 거는 미라클 작전. 그렇습니다. 그죠. 미라클 작전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대형 수송기 사업의 2차 사업인 거예요. 이번에 방사청에서 지난 5월 19일 날 이제 업체한테 이제 공식 제안을 해서 3개 기종이 이제 제안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단박에 제외가 됐는데 그 기종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김 PD님이 말씀하셨던 미라클 작전 또 그 이전에 뭐 민간인들을 긴급 대피해야 된다 해외에 있는 그럴 때에 쓰일 수 있는 요즘은 사실 대형 수송기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청에서 자꾸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형 수송기라고 하면은 거의 40톤 이상의 그 수송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군용 수송기로 말하자면 C-17급여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수송기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술 및 전략도 활용될 수 있는 전술 전략 수송기 2차 사업이라 해야 가장 맞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면 중형 수송기 정도의 사업이죠. 대형이 그렇죠. 아니고.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소형, 중형, 대형으로 비교했을 때는 중형 수송기 도입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도입 사업에서 1차 사업은 일단 종결이 됐어요. C-130J 30형, 그러니까 동체 연장형이죠. 현재 가장 베스트셀러 기체죠. 최신형 슈퍼 허큘리스 기체 4대를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2차 사업은 왜 2차 사업이라고 하냐면 원래의 그런 전술 수송기 사업을
우리는 7대를 도입하려고 아.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근데 여의치 못해서 4대가 들어왔거든요. 후속해서 3대를 더 들여오기 위해서 일단 2차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제가 나중에 일단 드리고 우선 어떠한 기종들이 후보에 올랐는가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셋 중에 하나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C13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럭히드 마틴의 C130J 30형 앞서 이제 1차 사업에서 들어왔던 4대 그거는 뭐 전 세계 베스트셀러 수송기고 이 군용 수송기는 옛날 구형 H형 그리고 더 구형의 2형까지 합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60여 어우. 개국이 넘어요. 65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급과 이런 이제 정비, 유지 보수, 네. 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군용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규모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수송기가 이제 1차 후보 그건 맞습니다. 또 하나가 유로 에어버스사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합작을 했죠. 특히 이제 프랑스가 주가 돼서 개발을 했는데 A400M 이 기체는 청취자분들한테 바로 각인시켜 드리려면 영화를 얘기하면 되는데 미션 임파서블이죠.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매달렸었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5탄 5에 나왔던 그 실제로 매달렸던 네네 실제로 그렇죠. 매달려서 찍었습니다. 네. 비행기보다 더 비싼 배우였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초반 이제 도입부 네. 이제 시퀀스가 나오기 전에 이제 도입부에서 나왔던 그 수송기입니다. 맞습니다. 보셨을 때 어땠어요? 상당히 컸죠. 아주 컸죠. 네. 네. 굉장히 대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개발됐냐면 사실 허큘리스가 베스트셀러 수송기이긴 한데 지금 현대전 개념으로 봤을 때 수송 능력이 20톤 정도예요. 19톤, 20톤 정도. 20톤을 약간 상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거의 제한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전투 병력으로 네. 따지면 최대 맥시멈 80명 정도. 네. 완전 군장 80명 정도. 80명 정도. 네. 그걸 물자로 따지면 대충 20톤 정도까지만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병 전투차 또 안 되죠. 안 어떤 건 안 되는, 되죠. 이건 예. 굉장히 보병 전투차가 요즘 요즘은 무거워졌으니까. 네네. 네. 방어력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졌으니까 보병 전투차를 실을 수가 없어요. 레드백은 50톤 정도 됩니다. 지금. 네, 거의 뭐 전차에 네네. 네, 50톤 버금가잖아요. 가깝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레드백 같은 경우는 지금 A400도 안 돼요. A400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네. A400을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게 허큘리스가 제한된 성능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의 대형 분명히 그 대형의 수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대항마 성격으로 그렇습니다. 해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마지막은 러시아 기체입니다. 예, 러시아 일류신 76 IL 76. 예. 네. 근데 이거 당연히 컷.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부품 조달도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도 하고 전문 용어로 얘기해서 러빠 분들은 무작정 닥치고 러시아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76 얘기하는데 네, 근데 북한하고 똑같은 기체가 날아다니는 꼴이 되죠. 근데 사실 러시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수송 능력이 허큘리스보다 조금 나은 정도. 나은 정도. 네. 근데 이제 부품 조달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허큘리스 그렇죠. 하는 게 운용 낫죠. 능력은 좀 많이 떨어지죠. 예. 여기서 그럼 궁금한 게 원래 7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사업에 4대만 먼저 도입했어요. 그럼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4대 앞에 있던 기종이랑 같은 기종을 도입하면 되지 않나? 라고 했는데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네, 뉘앙스는 다른 기종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군 측에서 내심 요구하고 있는 게 슈퍼 허큘리스보다도 좀 상위의 성능을 원한다. 그렇게 되면 A400M이 좀 유리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A400M은 수송 능력이 37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의 허큘리스의 2배 가까이 되는 네. 거고 그러나 단점은 네. 엄청나게 비싸다. 아주 비싸죠. C17 글로벌 마스터. 글로벌 네. 마스터 2가 네.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거의 3천억까지 가요. 네. 3천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네. 3천억 가까이 돼요. 한 대당. 근데 그보다 능력이 엄청 떨어지죠. 네, 속도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네. 떨어지는 A400이 얼마? 한 2천억 에이, 상위. 그러면은 그냥 지금 생산량이 다치긴 했지만 네. 숫자를 줄여서 글로벌 마스터를 드리는 게 낫죠. 그런 적도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실현 불가능하고. 네. 네네. 어찌됐든 그런 정도로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유지 보수도 아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그 국가가 적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발목을 잡아서 지금 그 에어버스가 베스트셀러 수송기가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팔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허큘리스는 뭐냐? 우리 공군이 이제는 그런 급 정도를 운용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아 너무 저희 실제로- 용량이 적어서요. 예, 실제로 그런 수송력을 갖고 있는 허큘리스는 또 많이 있잖아요. 어떤 허큘리스의 대체라면은 당연히 이제 A400이 유리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또 대체가 아닌데
그러나 공군에서는 좀 더 위의 기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음. 허큘레스는 뭐 너무도 알려져서 이제 더 이상 네. 설명이 필요 없고요. 한 20톤 정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DX 코리아의 카이부스에서 소위 우영우 수송기라고 네. 하죠. 범고래 도색이 된. 그렇죠. 범고래가 도색이 된 그런 수송기. 네. 그 수송기는 웨이브를 하면서 네, 갈 그죠. 거죠. 네. 2호선 위를 나를 것 같은 그 그리고 느낌. 왠지 네. 그 위로 이렇게 물도 뿜을 것 같고 날개 위로. 그렇죠. 네.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이것이 뭐 사실 우영우 드라마를 보고 예. 급하게 도색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뭐 이 카이 관계자분은 내가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원래 이런 원래 이런 거다. 거다. 우연하게 네. 그래야 됐다는데 우연치고는 정말 아, 대단히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저희 가봤잖아요. 사진이 그 카이 부스에 KF-21N, KF-21, 그 다음에 FA-50 이렇게 모형이 쫙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전에 둘러볼 때 KF-21N보다 수송기 먼저 찍었잖아요. 예. 실제로, 우영우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영우 같은 수송기. 분들이 많이 이제 그 사진 찍었죠. 네.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카이의 그죠. 관계자분들을 높게 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수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 너무 섣부르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떠나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개발비를 커버할 정도가 되면은 300대 이상은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 얘기는 반대급부로 300대 이상을 어쨌든 국내외에서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 군 수요만 해도 많아봤자 10분의 1일 근데 거 그 아니에요. 군 수요를 뭐 심지어 대잠 초계기까지 다 쳐가지고 100대를 잡더라고요. 각종 특수전기까지. 근데 특히 대잠 초계기는 거기서 빼야 돼요. 그걸 너무도 카이가 잘 알고 있는 게 대잠 초계기는 해수면에 가깝게 그죠. 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수송기의 대부분 컨셉이 그 윙 바디가 위에 있어요. 그죠. 네. 공체 위에 있는데 반대로 대잠 초계기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해수면에 가깝게 그쵸. 비행을 하니까.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일본이 개발한 C2 수송기 아시죠? 네네. 예, 제트 수송기. 지금 우리 이 MCX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네. 약간 성능이 더 있고 A400급의 수송 능력도 갖고 있는 그런 제트 수송기인데 그 수송기의 60% 이상의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P1 대잠 초계기잖아요. 네. 역시 일본이 개발한. 근데 형태 자체는 여객기처럼 생겼죠. 그렇죠. 거의 유사한데 다르잖아요. 벌써. 날개 위치가. 날개 위치가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건 수요에서 빼야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말이 안 된다. 좀 더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밀리 매니아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이해시키고 그 일반 대중들도 그래서 이해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은 상당히 말이 좀 바뀐 게 구체적으로 개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재원상은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컨셉을 잘 잡은 게 슈퍼 허큘리스보를 완전히 능가하는 수송 능력을 갖고 있고 네. 30톤이에요. 예, 네. 페이로드 30톤 예, 이상. 그럼 여기에서 작전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알래스카까지 갈 수 아. 있는 작전 거리를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일본의 망해가는 C2 수송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원래 일본이 C2로 굉장히 해외 수출하려다가 실패하고 있죠 지금. 해외 수출할 수가 없죠. 네네. 예, 그들은 해외 수출이 막혀 있고 국내용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단가가 얼마냐? 아까 제가 A400M이 2,000억. 이라고 했죠. 네. 그 C2가 얼마인지 아세요? 2,200억. 2,400억. 아, 그걸 미쳤죠. 단 22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한다? 그러니까 20조 이상을 투입했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왜? 망한 사업이에요, 그건. 진짜 느리게 천천히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드나? 한 땀 한 땀. 네. 그래서 한 땀 인건비가 한 땀. 엄청 드나? 또 있을 뿐더러. 근데 한 땀 한 땀 수준이 아닌 게 C1 수송기가 예. 거의 퇴역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수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것도 22대만 하기로 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망해가는 일본 수송기의 전철을 밟을까봐 되는 우려가 그렇죠. 있는 것이 바로 우영우 수송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응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컨셉을 너무 잘 잡았다. 미래의 허큘리스의 실증을 느끼거나 허큘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국가가 미래에 생깁니다. 10년이고 20년 후에. 그러겠죠. 그걸 타겟으로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죠. 그런 그 재원의 성능만 나와주고 단가가 지금 계획한 대로 대당 900억 수준 정도로만 잡힌다면은 승부를 볼 수 있나요? 승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FA50처럼? 그렇죠. 네. FA50이나 보라매를 아직 네. 얘기하기 이릅니다만 성공을 했다고 보아지는 FA50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수송기의 항공 기술도 습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을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소요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 업체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송기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달라. 특히 엔진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근데 세대 사면서 그렇게 달라고 하면 주나요? 일단 협상을 아. 해보는 거죠. 어떤 제한이 오는지는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어떤 기종이 선정되는지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 그냥 흥미로운 차원에서 마지막 이제 결산하는 의미에서 그냥 패널 분들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기종이 우세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C130을 뛰어넘는 기종을 원한다라고 네네. 얘기가 됐다면 저는 A400. A400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A400 가능성은 좀 낮고요. 그래도 어차피 그냥 C130 J로 갈 것 같고. 저도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나중에 대체가 되는 MCX 범고래 수송기를 위해서 또 그럴 것 같고 단 여기서 변수는 바로 그 핵심 기술을 럭키드 수 마틴이 있는. 안 준다면 네. 우리 바로 A400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공군이 원하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수송기 사업과 함께 요점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그 플랫폼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